아침 경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공장의 경제 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연휴 기간이었는데 예, 경제 관련 뉴스 뭐가 있습니까? 먼저 이제 그 성장률, 그 OECD 성장률이 37개 회원국 모두가 다 이제 확정치가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개선돼 가지고 예. 원래 이제 마이너스 2.9%로 발표했었는데 마이너스 2.8%로 0.1 올랐네요. 예, 올랐고요. OECD 평균이 마이너스 11.7%요. 지금 제가 11%요? 11.7%니까 거의 마이너스 11%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치가 일반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약간 다를 텐데 일반 언론에서는 1분기 대비로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로 해서 비교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 경제성과 평가를 하려면요. 작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를 하는 그렇죠. 게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일찍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성적들이 그에 의해서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1분기에 이미 영향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를 하게 되면 중국은 그러니까 11% 이상의 성장률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좀 그하죠. 중국이 지난해 대비해서 3.2%인데 작년 대비. 예, 우리나라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요. 예. 압도적으로요. 나머지 나라들은 뭐 거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후퇴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0.1%로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을 때 한 마이너스 9.7% 8 이렇게 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이제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G20 국가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9.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2분기 이 성장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언론들에서 3분기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시원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분기가 좋기 때문에 전년 분기 대비하면 그렇게 될 그렇죠. 수밖에 전기 대비로 하게 되면 3분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작년 같은 분기랑 대비해야 된다. 3분기에도 그러니까 작년 3분기하고 대비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OECD 1위라는 얘기는 뭐 쭉 해오셨는데 예. 우선 그 최종 확정된 OECD 발표가 0.2% 정도 올랐다. 예. OECD는 1위고 중국까지 포함하면 중국 다음인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뉴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수출 실적이 9월달 수출 실적이 집계됐습니다. 9월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예. 예. 근데 상당히 그 좀 서프라이즈 나왔죠. 서프라이즈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여기서 나온 겁니까? 예. 2월 달에 이제 반짝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합니다. 수출은요. 예. 전년 이제 같은 달 대비해서요. 2월 달에 반짝 이제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원래 이제 18년 12월부터 마이너스 행진이 쫙 지속됐었어요. 세계 경기가 후퇴하면서요. 근데 이게 9월 달에 이제 7.7%가 이제 그러니까 반등을 했어요. 수출이. 이거는 작년 대비입니까? 작년 대비죠. 작년 대비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의 상황보다도 오히려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세계 경제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우리도 그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89억 달러 나왔어요. 이게 한 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아니 이 무역수지 흑자가요. 경상수지가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가요. 아직 경상수지는 집계가 안 됐는데 무역수지 흑자가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에서 뺀 게 나라가 보복 구매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구매를 못하다가 갑자기 보복 구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기여한 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이제 아세안 이런 시장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출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지금 표현한 대로 보복 구매 이런 것들이 그거 내고 있고. 그걸 보복 구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동안 억압받고 있다가 쓰지 못한 돈을 막 쓰고 싶은 욕구가. 그 품목별로는 어때요? 품목별로 이제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자동차가 그러니까 한 23% 이상 그 보복 구매인 거예요. 그렇죠. 못 사다가 차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지금 경기가 빠르게 이제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일반 기계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가다 보니까 비대면 이런 수요에 따라서요. 그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 그 의료 헬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K 방역 이런 효과로 연장으로 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품목들이 플러스가 됐나 보죠? 그러니까 15개 우리나라 이제 15개 주요 품목이 예. 한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10개 품목이 플러스로 이제 그러니까 기록했으니까 그렇군요. 자연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수입도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로 증가를 했어요. 많이 근데 이제 쓰는군요. 자본재하고 소비재가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좀 이제 이렇게 살아나면서 소비재하고 자본재가 크게 이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자본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내 생산에 이제 그러니까는 물론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생산에도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자본재 수입은요. 예. 그러니까 국내 생산도 좀 이제 회복이 이제 그러니까는 되고 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경기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예.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했는데 그날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소개를 못 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기로 이제 그러니까는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난리 그렇죠. 났죠. 예. 네? 언론 자유 언론 탄압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징벌적 배상제가요. 그동안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텐데 분야별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한 20여 개 분야에 이미 산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거 있었죠. 예.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집단 소송. 예. 근데 이게 이제 분야별로 이제 그러니까 국한돼 있다 보니까 분야별 형평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체 이제 분야로 이제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고요. 그러면 대상은 상행위를 하는 모든 그렇죠.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도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함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포괄하는 법안이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그 이 손해배상이 굉장히 그 주관적인 요건을 그러니까 고의라든가 과실 이런 부분에다가만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지만 이게 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원인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고의나 과실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어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무서운 법이네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5배 한도 내에서 이제니까 적용한다. 저희가 이건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또 법률적인 부분 따로 다뤄보겠지만 이 법안이 공정경제 3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재계에서 특히 이제 언론들을 비롯해 가지고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이 규제를 자꾸만 강화한다 그러는데 청취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상법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상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이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자 소위 말해 대표이사 같은 경영자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 삼중 장치로 견제와 균형이 되게 돼 있는데 이사 감사가 다 대주주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이사회가 그러니까 사실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감사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감사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감사를 대체할 수 있게 놨어요. 근데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게 해놨어요. 그 이사가 대주주한테 장악당하 있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선출해봤자 견제 기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재계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반발을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일반 주주들에 대한 그 이 소위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이 이사회하고 감사들의 견제와 균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들의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주주가 혼자서 거의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많이 침해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좀 반대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개인 회사로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회사가 우리나라는 실제 주식회사라기보다는 그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냥 대주주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이번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반 주주하고 대주주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기울어져 있다 이겁니다. 크게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도 기울어져 있고. 미국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공정 경제를 좀 더 이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이걸 반대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시장주의자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명하는 이유가 아니 시장 경제 네. 경쟁의 기본적인 단어가요 공정 경쟁이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죠. 비슷하게. 그렇죠. 예. 이 견제와 균형이 비슷하게. 기본적인 하나 이건 당연한 거죠. 대중으로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네. 그 자본을 조달하는 그 주주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주식시장으로부터 돈을 조달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이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대주주 생각처럼 하고 싶으면은 다 그 주식 매입해가지고 네. 개인 회사로 운영하라 이거예요. 다 상장 폐지시키고. 자, 미국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럴 때는 미국 얘기를 안 해요. 예. 자, 미국처럼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미국만큼 법이 강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계속 해설하겠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